천준호 의원입니다. 지난 2일 현재 야당 대표를 향한 흉기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번 사건은 야당 대표를 살해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 정치 테러 사건이자 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매우 부실하고 불투명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건의 파급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테러범은 날이 13cm에 이르는 칼을 구입해서 범행에 용이하도록 개조했습니다. 이 사진이 범행에 사용된 칼입니다. 영상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네. 저 위에 보이는 것과 같은 종류의 칼을 구입해서 손잡이를 제거하고 칼등을 갈아서 양날의 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인 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이런 흉기의 실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해당 흉기 사진을 일부 기자들에게만 보여줬을 뿐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카메라 없이 휴대폰만으로 촬영을 허용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테러 사건 당시 이재명 대표가 입었던 혈흔이 묻은 와이셔츠를 자신들의 초동수에서 찾아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셔츠는 의료 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를 당직자가 수송을 해서 찾았고 경찰은 당직자가 알려준 뒤에야 셔츠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된 환자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정보과 형사가 그렇게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진 촬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가장 범행과 관련된 핵심 증거물들에 대한 확보에는 소홀했던 것이죠. 의료진에게 그 셔츠를 버리지 말라고 보고만 했어도 이러한 해프닝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당 셔츠의 상태를 보시면 1cm 열상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가짜 뉴스인지를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같이 좀 띄워주십시오. 이 당직자가 찾아낸 와이셔츠를 경찰이 못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찾지 못했던 게 아니라 찾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닌지요. 이 사진 또한 경찰이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기자들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만 허용했습니다. 사진 보시면 왼쪽이 이 셔츠의 전체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이 셔츠 옷깃으로 칼끝이 들어간 그 장면들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옷깃이 아니었다면 정말로 현장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직도 인터넷에는 이재명 대표를 찌른 것이 흉기가 아니라 나무젓가락이고 종이칼이었다는 음모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 시작은 1cm 열상, 경상, 과도, 출혈량 적은 상태라고 했던 경찰의 허위 보고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해당 문자를 발송한 것은 국무조정실 산하의 대테러센터라고 책임을 미뤘지만 확인해 보니까 조정실에서는 경찰청이 전파한 문자를 그대로 재전송했을 뿐 해당 문구를 작성한 것은 경찰청이었다는 것으로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오른쪽이 국무조정실에서 답변한 답변 내용입니다. 사후에도 흉기나 셔츠의 사진을 적극적으로 공개했다면 간단히 해소되었을 여러 의혹들이 경찰의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오히려 증폭되고 가짜뉴스가 양산이 되고 국민들 간의 갈등이 번지는 상황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경찰청은 어제서야 저희 의원실에 강력한 요구에 못 이겨서 흉기와 와이셔츠가 포함된 브리핑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와이셔츠 사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경찰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단 40분 만에 현장을 물청소했습니다. 아니 목에 칼을 맞은 제1야당 대표가 응급처에 실려갔는데 그 부분의 생사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이 살인 미수 사건이 될지 살인 사건이 될지도 결정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경찰은 왜 현장에 모든 증거가 확보됐다고 하면서 현장에 물청소를 시작한 것입니까? 여태까지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칼로 흉기로 목을 찌른 사건에서 40분 만에 현장에 물청소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물통과 그리고 걸레를 갖고 와서 청소를, 그것도 현장에 있지 않은
장비들을 순찰차로 동원해서 현장을 청소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뭘 숨기고 싶었던 거고, 뭘 가리고 싶었던 거고, 무엇을 축소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누가 국민들에게 의혹을 준필하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찰은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점을 고려해서 현장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경찰이 이렇게 시설물의 관리자도 아닌 경찰이 누구의 지시로 이렇게 현장을 물청소하고 관리에 적극적이었는지 도심의 책임까지 지게 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경찰이 이례적으로 서둘러 현장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지난 7일 조력자라고 불리는 방조범을 체포해 놓고서 이를 숨기기까지 했습니다. 방조범 체포 다음 날인 8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경찰청장을 불러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당시 8일 날 경찰청장은 방조범의 체포 사실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조력자 체포 사실은 현안 질의가 끝난 당일 오후에 언론 취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도대체 방조범의 존재를 언제쯤 밝힐 예정이었습니까? 만약에 언론의 취재가 없었다면 방조범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힐 계획이나 있었습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일 경찰은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끝내 테러범의 당적과 변명문을 비공개했습니다. 신상도 비공개했습니다. 어제는 보도자료를 직접 내서 단적과 변명문을 비공개한 것은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항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알고 있는 것, 경찰만이 알고 있을 이 당적 그리고 테러범에 대한 테러범이 작성했다는 변명문의 일부는 그동안 파편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도대체 경찰은 왜 일부 정보만 취사 선택해서 언론에 흘리고 있는 건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언론에 흘린 정보를 취사 선택한 기준과 배경은 무엇인지 강한 의혹이 드는 대목입니다. 또한 당적 그리고 변명문 그리고 테러범의 신상은 그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 공익적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테러범은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 테러범의 주장을 국민들은 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러한 범죄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제2, 제3의 모범범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근원부터 문제를 짚고 대안을 마련해야 될 책임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그런 내용들이 공개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재명 대표 피의사 사건의 엄중함에 비추어 봤을 때 경찰의 불투명 그리고 무원칙한 태도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에 대한 출석을 의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부산경찰청장 그리고 대테러 센터장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현안질의 일정을 잡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